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시사 해설입니다. 내일 벌어지는 캘리포니아주의 프라이머리 일렉션에서 과연 아시안들이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질문이 오늘 미국의 언론들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아시안의 미국 이주는 19세기부터지만은 이 대의정치라는 정치 제도 하에서 인정적으로 아시안을 대표할 만한 정치인은 지금까지 변변치가 않았습니다. 당연히 인구가 적기 때문입니다. 선출직 대표를 뽑는 데는 표가 있어야 되고 돈이 있어야 되고 또 인물도 있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이 세 가지가 모두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지금 캘리포니아주의 오렌지 카운티 하원의원 선거전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는 카운티 전체 인구의 절반이 아시안 그리고 이민자들입니다. 그리고 인물도 있습니다. 지금 선두주자로 나서 있는 Korean American 데이빗 민 같은 후보는 캘리포니아 대학의 법과대학 교수입니다. 그래서 일반 사회와 정치권의 관심은 과연 전체 인구 50%의 아시안들이 자신들의 대표를 즉 아시안을 선출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질문입니다. 금년에 시카고에서도 3명의 정치 지망생이 주 하원의원 그리고 주 상원의원에 도전장을 낸 상태입니다. 주말에 우연히 후보로 나선 이수재 변호사를 만났는데 패기만만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캘리포니아주 오렌지 카운티의 예선 아시안 후보들의 선거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시안들의 정치력 발휘 여부는 어떤 것인지, 또 시카고의 정치 지망생들의 모습은 어떤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캘리포니아주의 선거는 항상 최고의 관심을 끕니다. 인구가 최고로 많은 주고 그래서 하원 의원석이 제일 많습니다. 또 투표 대의원수 Electoral College가 가장 많은 주기 때문입니다. 이 중에서도 오렌지 카운티는 관심의 대상입니다. 가장 고등교육자들이 많고 돈이 많은 주고 또 한 번도 민주당 의원을 선출하지 않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전설적인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베리 골드워터 같은 공화당 보수의 거물들이 정치적인 경력을 쌓기 시작한 지역이 바로 여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시안들의 숫자가 5분의 1, 라티노가 3분의 1, 전체 인구 중에 이민자 가정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센서스에 따르면은 45%의 주민들이 집에서 영어를 쓰지 않고 모국어를 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매우 다양화된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회라는 의미입니다. 이 지역에는 코리아타운이 있고 리틀 사이곤도 있습니다. 이미 아시안들의 비즈니스 제주는 정평이 나 있습니다만 대부분 부천의 교육 환경이 좋은 지역에들 살고 있습니다. 이 정치권의 질문은 과연 아시안들이 비즈니스 실력만큼 정치적인 실력도 잘 발휘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겁니다. 특히 민주당 측의 희망사항은 이민자 커뮤니티가 민주당 후보를 당선시켜서 이 수십 년 된 레드 지역을 블루 지역으로 바꿀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최소한 더 퍼플이라도 바꿀 수 있을 것인가, 그런 희망사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오렌지 카운티에서도 얼바인 쪽 제45 디스트릭트 지역에는 민주당 후보 4명 중에 3명이 이민자 출신입니다. 이 중에서도 Korean American인 데이빗 민 후보가 선두주자로 나서 있습니다. 지금 이 사회가 반이민 모두 또 반소수계 모두가 강한 상황인데 이 공화당 지역을 민주당이 장악할 수 있다면은 그건 상징적으로도 큰 낭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낙관만 할 수도 없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들을 보면은 첫째, 아시안 아메리칸들의 투표 참여율이 전통적으로 매우 낮다는 겁니다. 투표 참여를 안 하면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 이유를 한 언론은 언어 장벽
부족으로 꼽고 있습니다. 미국의 이슈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 Asian American Community가 화합이 되어 있지 않다는 점도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디안, 코리아는 진보적이고 Chinese, Vietnamese 보수적이고 그러니까 가뜩이나 소수인데 자체 커뮤니티들 내에서 코올리션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하는 점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셋째는 이슈에 대한 이해가 분명치 않다는 겁니다. 총기 문제라든가 기후변화 문제, 지출 예산 문제 등에 대해서는 진보적인가 하면은 그러나 다른 이슈에 대해서는 또 보수적입니다. 그러니까 인정 문제라든가 이민 문제, 텍스 문제 이런 데 대한 이해가 완전하지 않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누구든지 어떤 정치적인 의견을 갖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완전히 자유인 것이 이 사회의 룰입니다. 그러나 이슈에 대한 이해 부족 때문에 오해를 한다든가 착각의 원인으로 정치적인 의견을 갖게 된다면 이것은 참 바람직하지 않은 겁니다. 아직 아시안들에게는 미국의 정치적인 그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부족한 점도 지적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캘리포니아 지역에 반 트럼프 인식이 강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렌지 카운티의 아시안들은 소수의 이민자임에도 불구하고 공화당 하원의원에 손을 들어주었다. 이런 문제들도 지적이 되었습니다. 이런 요인들 때문에 아시안들의 정치력이 이번 선거에서 발휘될 수 있을 것인지 이것은 아직 불분명한 상태입니다. 시카고도 인종적으로 well mixed 되어 있고 아시안들의 인구가 다른 도시보다 많은 지역입니다. 그러나 캘리포니아는 비교할 수가 없는 상황이지만은 금년에 3명의 한인 정치 지망생들이 나섰습니다. 이수재 변호사 30주의 주 상원에 도전을 했고 이국진 변호사 17지구 주 하원, 줄리 조 18지구 주 하원에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아주 잘된 일인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한인들의 주류사회 정치 참여는 좀 허황된 감이 없잖아 있었습니다. 연방 상원이라든가 주 검찰총장이라든가 이런 데 도전하는 것은 이름이나 한번 알리겠다 하는 정도의 시도밖에 되지 않는다 하는 느낌들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주 의회 의석에 도전을 하고 있는 것이니까 할만한 시도입니다. 차례차례 순서를 밟아서 올라가는 것이 미국의 통상적인 룰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 우연히 후보로 나선 이수재 변호사를 만났는데 그가 올바른 정치관을 갖고 있는 것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는 당선이 되려고 출마를 했지만은 더 큰 뜻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차세대들의 주류사회 진출에 밑거름이 되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고 또 한인들이 시카고에 60년을 살았는데 주류사회 도전의 시기가 충분히 왔다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시카고 정치권을 향해서 지금 우리가 표와 돈과 그리고 인물을 다 갖추었는지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수재 변호사 같은 인물을 갖고 있다는 것은 다행한 일입니다. 시사해설 김정일입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6월 4일) 월요일 헤드라인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중미 과테말라의 푸에고 화산이 어제 폭발해 최소 25명이 숨지고 20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수도 과테말라 시티에서 27마일 거리에 있는 푸에고 화산은 화산재와 용암을 분출했으며 인근 마을은 검은 화산재와 연기로 뒤덮였습니다. 당국은 실종자 수가 정확히 파악되지 않아 희생자 수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난당국은 인근 지역에서 3,100명이 대피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달가량 용암과 화산을 뿜어내는 빅아일랜드 킬라우에 화산 인근 지역에선
전기와 수도가 모두 끊겨 수십 명이 위험에 처했다고 언론이 전했습니다. 하와이 민방위 대원들이 순찰을 돌며 위험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용암에 밀려 내려와 마지막 탈출로가 막힐 수 있다며 대피를 권했지만 이들은 전기, 수도, 유선전화, 휴대전화 등이 모두 끊긴 상황에서도 다른 갈 곳이 없다며 잔류를 선택했습니다. 당국은 8일 오후까지 대피하지 않으면 체포될 수 있으며 이 기한이 지난 이후에는 구조 활동을 하지 않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소방당국은 어제 용암 분출로 고립된 카포호 지역에서 3명을 발견하고 구조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원에서 공화당을 지휘하는 케빈 메칼디 원내대표는 어제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캠프와 러시아의 공모 의혹에 대한 특검 수사와 관련해 그들이 수사하도록 놔두자, 그러나 내통이 없다면 이것을 서서히 끝내야 할 시간이라고 말했습니다. 메칼디 원내대표는 어제 CNN 방송에 출연해 라벨트 뮬러 특검팀의 러시아 스캔들 수사를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또 공모는 없었다면서 이 수사는 1년 넘게 계속됐고 매우 많은 다른 방식으로 수사가 진행돼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페이스북이 자사를 세계 최대 소셜미디어 기업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지난 10년간 애플 등 스마트폰 제조사들과 방대한 이용자 개인정보를 공유하는 파트너십을 체결했던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 업계에서 영향력을 키우기 위해 애플, 삼성, 아마존, 블랙베리 등 최소 60개의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지난 10년간 페이스북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페이스북은 스마트폰 사용자들 사이에서 영향력이 커졌다고 언론은 보도했습니다. 칼펜터스 빌이 2007년 제정한 논쟁적인 잉글리시 온리 조례를 폐지했습니다. 이 타운은 지금 전체 인구의 50%가 히스패닉계이어서 이 조례가 적절치 않다는 판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타운은 히스패닉계의 인구가 늘어나면서 범죄가 줄어들고 경제 환경도 개선됐습니다. 시카고 경찰국이 지난 주말 총기 반환 운동을 벌였습니다. 시민들로부터 반납된 총기는 모두 400정에 달했습니다. 경찰국은 반납자들에게 총기 한 정당 $100의 선물권을 줬습니다. 벨몬트 CTA 정거장에서 언쟁을 벌이던 남자가 상대 여성을 철로 위로 밀쳐 떨어뜨려 부상을 입게 했습니다. 48세 난 이 피해 여성은 한 남성이 플랫홈에서 소변을 보는 것을 만류하면서 사진을 찍었는데 이에 따른 언쟁이 격화됐습니다. 가해 남성은 이 여성의 머리를 구타한 후 철로로 밀쳐 떨어뜨렸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맑고 화창한 날씨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80도, 밤 최저 61도. 내일은 오전에 흐린 가운데 비 소식이 있겠지만 오후에는 맑은 날씨가 예상되며 기온은 크게 내려가겠습니다. 낮 최고 66도, 밤 최저 51도. 수요일 가끔 구름 많은 맑은 날씨 보이겠고 낮 최고 75도, 밤 최저 62도. 목요일 대체로 흐리고 한때 천둥 번개를 동반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81도, 밤 최저 61도입니다.